안녕하세요. 영감수학 원장 은지호입니다. 어머님 보실 때 지금 왼쪽에 저희 박상현 선생님, 오른쪽에 저희 신경은 선생님 대동해서 오늘도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가장 저희 힘든 포지션을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뭐 초중등 포지션이 있고 뭐 고1, 2 내신 대비 포지션이 있고 고3 맹수 수능 대비 포지션이 있는 거잖아요. 고1, 2 내신 대비가 가장 힘듭니다. 네, 정말로 애들도 너무 예민해 있고요. 학부모님들은 더 예민해 계세요. 왜냐면 그 내신 한 번 한 번이 이제 입시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날이 서 있어가지고 특히나 고1은 애들이 너무나도 이제 예민해 있어 힘들고 고2는 애들이 포기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입시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입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1, 2 많이 맞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생? 요즘 전화를 좀 어머님들한테 많이 받는 게 원래 첫 시험을 앞두고 원래 다 이렇게 좀 힘든가요? 라는 말씀을 좀 많이 주세요. 원래 이런가 싶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매년 그렇게 좀 멘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아이들이 조금 많다. 사실상 중학교 시험과 달리 고등학교 시험으로 넘어가면 시험이 쉬운 학교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100점을 맞는 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정확히 옆에 있는 친구보다 한 문제 더 많이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가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지금 단계에서 점수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70 몇 점도 맞고 어쩔 때는 50 몇 점도 맞고 조금 컨디션 좋으면 다시 80점대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렇게 점수가 굳어지지 않은 학생들의 대부분의 큰 이유가 자꾸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쉬운 문제를 어느 정도만 잘 맞춰주면 점수의 하방 지지선이 생기면서 시험이 어렵든 쉽든 그 어느 정도 단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쉬운 문제를 정확히 잘 맞추자.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다 맞추고 나서 넘겼던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골라 푸는 연습을 지금은 해 간다면 그래도 멘탈적인 측면이나 실수를 해서 틀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정말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전교에서 뭐 전교권 안에 든다고 하는 친구들도 건드렸을 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내는 킬러 문제들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는 건너뛰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좀 멘탈적인 측면을 다 잡아간다면 그래도 중간고사에서 많이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하는가는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만 지금 시기는 다 필요 없어요. 학교 프린트와 부교재 이 두 가지만.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서 내신이 모의고사 기출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봐야 할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나왔기 때문에 특히 22년도에서 24년도 기출 약관과 작년 25년도 기출에 조금 더 집중하고 변형 문제를 풀어간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모두 영감수학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같이 함께 타이트하게 타이머텍 훈련과 그런 변형 문제를 공부한다면 이제 좋은 등급을,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경 선생님께서 이제 뭐 자료 얘기했는데 영감수학은 자료가 1등입니다. 이거는 뭐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뭐 100%다 오픈은 못하겠지만 네, 한번 오시면 제가 자신 있게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참 제가 이 교재를 여기다 늘 깔아놓고 이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두께 공수일 1학기 중간고사 대비고 대수, 그쵸? 대수니까 이제 2학년 기준 1학기 중간고사 대비죠. 그러면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그러면 이 두꺼운 교재가 1학년 대상 4권이 있는 거고 2학년 대상 4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를 언제 풀어야 된다고요? 지금 현 고1들이 공통수학 이걸 푼다고요? 풀어야겠죠. 근데 이거 중3 때 풀어야 돼요, 어머님들. 이거 중3 때 안 풀면 늦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 찍을 때도 이 교재에 대한 중요성, 실전 기출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 사실 대치동에서 거의 흔치가 않죠. 저는 저희 학원, 네, 자부합니다. 뭐 저희 박사님 선생님도 원래 네, 늘 정말 이 학생들하고 뭐 11시, 12시까지 이게 교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독서실에 가셔서,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늘상 빈자리가 없으세요. 제가 봐도 정말 학생들에 대한 정말 장악력이 정말 뭐 대치동에서 정말 뭐 둘째라면 서럽죠. 네, 그래서 한번
어떤 얘기를 또,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사실 마감은 다 됐는데 좀 이번에는 좀 학생들을 조금 더 받아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도 해주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사실 좀 저를 조금 더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라고 다 똑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사들이라고 해도 이제 대치동에 다 모든 강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강사들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감 수학이 좀 다른 점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강사로서 또 박상현의 또 다른 점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번에 좀 마감이 좀 된 입장이지만 그래도 조금 수업에 좀 폭을 넓혀서 조금 더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민들께서 뭐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빨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대치동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그냥 갖고 와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직접 제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선 봅니다. 뭐 이렇게 작년 거 기출도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렌드에 맞춰진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번에 저 주간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 그 주간 모의고사도 뭐 작년 기출을 가져와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 풀어보고 문항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최적화된 모의고사를 치르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매주 그리고 매일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또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무작정 또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뭐 재수생들이 사용하는 자료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상당히 버거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로 배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또 그걸 풀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건 풀고 이건 풀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것도 제가 확실히 잡아주면서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의 자료의 시작은 박상현이라고 자부하고 자료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한번 믿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모의고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애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매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현역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를 전후에 맞춰서 공부하는 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4월 모의고사, 뭐 5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다가오는 모의고사에 맞춰서 선생님 단원 어디까지 나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요. 예. 빨리 전 단원을 다 이미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맞춰서 선택 과목을 맞춰서 공부하는 건 절대적으로 금기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국영수는 뭐 바다 익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고1이 뭐 수학 기준으로 이제 뭐 내신으로 봤을 때 뭐 공통수학 1, 2라고 하지만 이제 뭐 고2 정도 넘어가면 대수, 미적분 혹은 미적분 2는 사실 수능하고 직결이 되는 과목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년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국영수 자체는. 네.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중간고사와 더불어 기말고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또 기말을 앞두고 있을 것 그쵸. 같아요. 5월에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 이제 그 행사에 좀 집중해서 뭐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 이제 황금 연휴 기간에 좀 쉰다던가 그 기간 동안 기말고사를 정말 철저하게 다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한 1, 2주 정도 놓쳐버리면 이제 기말까지가 또 원래 한 8주 정도 남아있겠다 하는 시간이 이제 6주로 훅 줄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고2들은 사실 기출을 이미 다 풀었었을 거기 때문에 그 기출의 복습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거라 그렇게 큰 차질이 없지만 고1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단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 단원이 매번 선생님 저 실수로 2를 안 곱해서 틀렸어요. 선생님 저 실수로 3을 안 나눠서 틀렸어요. 라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조금 종종 있는데 사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2를 곱하냐 안 곱하냐 뭐 3으로 나누냐 안 나누냐 이걸 가지고 실수를 하게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실수 대비를 그때 경우의 수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5월입니다. 왜냐면 6월부터는 다시 기출을 풀면서 이제 관연도 기출들과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고 변형 문제까지 정말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되는
시기가 5월인데 많은 아이들이 그 기간을 좀 노는데, 그러니까 많이 속상해도 하지만 그 기말고사 때 뒤집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역전의 기회를 5월에 잡지 못하고 날리는 경우를 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중간고사 성적이 혹시나 조금 아쉬웠더라도 그 기말고사 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맞춰내면 되는 거라서 짝짱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열조합 수업을 하면요. 재밌어요. 애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야, 내가 맞아. 아, 이거 확실해요. 근데 막상 채점할 때 다 틀리는 게 순열조합, 순열조합 단원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정 없이 정말 현실적인, 찐 대치동 수학학원의 진정성 있는 토크죠. 그래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서 아마 무의식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